사람들이 요 차트만 보면 올라올 자리라고 보는데요. 사실 장기채 가격은 롱텀하게 보면은 지금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달러 자산 투자입니다. 부제 막차 시간이 다가오는데 라는 고민을 던져보고 있습니다. 자, 막차 시간이 정해져 있냐라고 물으면은 제가 알면 유튜브하고 있겠습니까? 투자하고 있지. 자, 막차 시간이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은 분위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유행하는 투자 자산을 회식과 비유해 주셨던 애널리스트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부분의 표현을 인용해가지고 달러 투자는 지금 회식으로 따지면 4차 자리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회식 문화가 많이 사라졌긴 했는데 이런 투자와 회식의 비유 전 처음에 들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서 신나게 논 사람들을 일찌감치 투자한 사람들 수익률이 좋다고 보면은 투자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이렇지만은 회식할 때는 그냥 신나게 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1차, 2차, 3차 갈수록 끝날 듯 진정되면서도 과열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훅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2차 갈 거냐 집에 갈 거냐 물어보고 행동하던 사람들이 4차는 다 갈 것처럼 얘기했는데 무슨 낫다 돌고 약속이 난 것처럼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제가 달러 자산 투자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환율에 대한 얘기 정답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을 선택하는 게 투자 성과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시간을 두고 보면은 종목 선택보다는 자산 배분이 성과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따분해 보이지만 증권사에서 맨날 뭐 주식 몇 프로, 채권 몇 프로 하는 이유가 아마 오랜 기간 투자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종목 피킹보다는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주제 미국 장기채 투자인데요. ETF가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채 투자는 생각해 볼 지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주식에 투자할 거냐 채권에 투자할 거냐. 그래 채권으로 정했다. 그러면 장기채에 투자할 거냐 단기채에 투자할 거냐. 야 근데 채권인데 원화 채권이냐 달러 채권이냐. 이런 부분의 고민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일단 달러 채권에 대한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투자라는 게 채권은 많은 분들이 예금의 대체제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채권 투자 과거에는 예금 금리 3%인데 채권을 내가 직접 사면 3.1%, 3.2% 약간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었지만 투자 단위가 커야 됐기 때문에 개인들 접근이 어려웠었는데요. 기업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국채 투자의 경우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디폴트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채권을 안전한 상품 정도로 느껴야 되는데 우린 언젠가부터 채권을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느끼게 된 것은 제가 기억할 때는 서브프라임 이후로 보여집니다. 서브프라임 이후에 보면은 이자를 받다가 어느 순간 채권 가격이 올라가 있어서 팔면은 투자 수익도 챙길 수 있는 건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거꾸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요. 금리가 내려갈수록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의 수요는 증가하고요. 금리가 내릴수록 채권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채권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한 미국채는 금리가 내릴수록 채권 투자 수요가 증가했던데 지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채권 가격이 낮을 때 투자해서 금리가 내리면 수익을 실현하는 되게 단순한 투자인데요.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은 야, 주식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거잖아. 뭐가 다른데?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주식은 지금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혼란이 오게 된 거는 서브프라임으로 양적 완화를 진행한 것 덕분인데요. 제로 금리를 넘어서 심지어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부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장기채 투자에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했거든요. 10년물 기준으로 한 30% 정도 수익이 났고요. 이자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10년물보다 좀 더 장기인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많이 하신다는 TLT 차트인데요. 82불 하던 게 비쌀 때 18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채권에 투자해가지고 100%라는 수익이 야 실화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과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매년 4%대 배당금도 받았고요. 이게 미국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변한 거를 감안하면 환차익 30%. 그렇다면은 미국 장기채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대충 봐도 200%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 가격이 꼭지를 찍던 제로금리 시대에 장기채 투자가 유효했는가라고 이제 와서 반문을
강하게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점에서 확정금리는 쥐꼬리에 금리가 제로보다 더 낮아지긴 어렵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상하게도 마이너스 금리를 보긴 했지만 투자 이익계는 전무한데 물려가지고 버텨도 받을 이자도 없는데 투자들을 엄청 했던 거예요.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장기채 가격의 금리 민감도가 올라가는 영향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대부분 투자했던 이유는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그 TLT의 그 이후의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난 한 5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170불에 달하던 ETF 가격이 85불로 빠져 있는데요. 매년 받았던 배당금을 고려하더라도 손실은 매우 큽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빠져 있는 ETF 가격이 다시금 올라온다면 쉽게 말해서 미국이 금리가 내려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 배당금도 받고 있다가 채권 가격 올라가면 우리 수익 보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양적 완화가 아니라면 이 시장은 돌아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이후에 양적 완화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양적 완화라니까 장기채 가격이 튀고 또 하니까 또 튀고 또 튀다가 이때 우리 한창 얘기하던 출구 전략 얘기하던 시기예요. 출구 전략 얘기하면서 야, 미국 채값 떨어질 거야 라고들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코로나가 오면서 다시금 강한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그냥 제가 봤을 때 회식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채권자경단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 차트만 보면 올라올 자리라고 보는데요. 사실 장기채 가격은 롱텀하게 보면은 지금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은 건 이제 여기서 환차익입니다. 요 10년짜리 채권과 원달러 환율을 겹쳐놓은 차트입니다. 채권 투자로 12% 손실받지만은 환율에서 20% 수익을 봤다는 건데요. 뭐 좀 더 기간을 달래서 5년으로 보더라도 채권 투자 손실은 20%, 외환 관련 수익은 25%. 하지만 뭐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보면 환율과 상승해가지고 큰 손실은 안 났는데 이거 채권 5년 투자해가지고 본전이라고 하는 게 다행인 건가요? 이거 우리 투자하면서 뭐 본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기채 차트가 바닥에 있는 거 보고 이제 튈 때가 된 건 아닌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전 여기서부터는 고민해봐야 될 지점 같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가 계속 강세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간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금리가 하락해요. 하지만 원화가 강해진다면은 이제부터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에서 수익이 나지만 원화가 강해지면서 손실을 보게 되는, 쉽게 말해서 지난 5년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5년을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10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채 투자 어떨까 해서 뭐 뭉치면 산다라고 하지만은 끝물만 항상 덤티기를 보게 돼 있습니다. 다 같이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달러 기준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건 수익률 상승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다 같이 달러 자산을 늘리니까 원달러 환율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로 작용하고요. 수익률이 상승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더 투자하게 되면은 수익률 극대화가 일어납니다. 이 결과 미국은 주식 채권 가격이 모두 상승했는데요. 사실 주식과 채권은 거꾸로 움직인다라는 기본적인 이론이 있었는데 이거는 돈을 풀어도 인플레가 나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상식과 같이 무너진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금실물자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투자를 하는 건 달러 유출이고요.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달러 유출이라는 말 자체가 달러 환율의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미국 주식이 가격을 좀 정체하고 있고요. 채권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해외 투자 자금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투자 줄었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환율의 수요 공급을 단순화시켜 보면은 무역 수지, 서비스 수지, 자본 수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무역 수지가 흑자 국가입니다. 이게 흑자라면은 사실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요. 사실 지난 몇 년간은 이런 무역 수지로 인한 원화 강세 요인이 달러 투자가 증가하면서 환이 거꾸로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개인들은 가격이 상승할수록 싸다고 느끼고 가격이 하락할수록 비싸다고 느낀다. 이게 사실 웃기지만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싸다고 느끼고 투자를 늘렸던 건데요. 지금부터는 절대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환율까지 부정적으로 움직인다면 한번 고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달러 환율은 계속 강세일까를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트럼프의 스탠스는 금리를 낮추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거 사실 금리를 인하시기에는 달러가 강세가 있어야지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 미국채 투자했던 거 금리 인하 플러스 달러 강세를 노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금리는 낮추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터키의 에르도안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너무 믿지는 마시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환율이라는 거대 담론은 못 맞출 확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또 제가 지금 많이 요약하고 줄였다 보니까 이해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달러 환율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영상 올렸고요. 과거 영상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듯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